욕실 바닥에 주저앉은 유진은 흐르는 샤워기 물줄기 위로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낌이 들리지 않길 바라며 입술을 깨물었죠. 5해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진짜 이건 선 넘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을 신우이 결혼 선물로. 유진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말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30살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현우를 만났어요. 키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였습니다. 다정한 성격에 가족 사랑이 깊었던 현우는 유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약혼 후 전세집을 알아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 미경 씨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굳이 왜 돈 들여 전세 얻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돈 모아서 나중에 좋은 집 사는 게 어때?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처음엔 망설였어요. 시집살이라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나 싶었지만 미경 씨의 따뜻한 미소에 유진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현우도 찬성했어요. 유진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돈도 아끼고 부모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아닐까? 결혼식 날 유진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젖어 있던 그때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악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 유진과 현우는 손을 맞잡았죠. 그렇게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 유진은 시어머니의 챙김에 감동했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챙겨주는 도시락, 퇴근 후 기다리는 따뜻한 저녁 식사. 마치 호텔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현우가 퇴근 후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현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회사 그만뒀어. 더 이상 저 회사에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행정고시 준비할래. 1년이면 붙을 수 있을 거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직후 갑작스러운 퇴사라니요. 현우의 결정에 당황스러웠지만 유진은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1년쯤이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미경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현우에게는 정성스러운 반찬들을 내어놓으면서 유진에겐 그저 기본적인 음식만 내어놓는 일이 잦아졌어요. 현우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죠. 고시 준비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식탁에 앉은 유진이 시어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월급 많이 올랐다면서? 이제 생활비도 좀 더 보태야겠네. 유진은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 찼어요. 최근 승진이 결정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생활비 증액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어머님, 회사에서 책임이 늘어나서 스트레스도 많아졌어요. 월급이 오른 만큼 업무 강도도 세졌거든요.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돈 얘기를 그렇게 하니? 현우 공부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모르는 척하냐? 그 자리에 있던 현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만 들여다보며 모르는 척했죠. 유진은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유진은 현우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문제 좀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현우는 교재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니까.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유진은 차가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현우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어요. 1년이 지나도 현우의 고시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어가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이 유진은 회사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했어요. 팀장으로 승진하며 월급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집안 생활비 부담도 커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현우를 바라볼 때마다 유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남편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같은 페이지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전이 보이지 않는 공부, 늘어가는 생활비 부담, 그리고 점점 냉랭해지는 시어머니의 태도까지. 그래도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틈틈이 적금도 부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약을 넣어둔 아파트에 당첨된 것이었어요. 유진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청약에 당첨됐어. 하지만 현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당첨되면 뭐해? 지금 계약금 낼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 내가 모아둔 적금이 있어. 이제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 그 말에 옆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유진의 말을 듣고 난 미경 씨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이고, 그거 참 잘 됐구나. 우리 다 같이 이사 가면 되겠네. 유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꿈꿔온 신혼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경 씨의 말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그녀가 오랜 시간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감수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회식도 거절하며 모았던 적금이었어요. 그 돈으로 마련할 집에 또다시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청약한 집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예요. 너무 작아서 내 식구가 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미경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다고? 예전엔 더 작은 집에서도 3대가 함께 살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안함만 찾는지 모르겠네. 현우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쩐지 비난의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유진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알잖아.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 아닐까? 그 순간 유진은 2, 3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고시 준비는 핑계였고 실상은 유진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 전 자신이 꿈꿨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 누운 현우는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유진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과 함께 이사 가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 나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계약을 준비하고 대출 절차를 밟으며 유진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현우도 취직하고 우리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운명은 유진에게 또 하나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을 미경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현우의 여동생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 잘했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곧 결혼하잖니? 그 아파트를 지은이 결혼 선물로 주면 어떨까? 너희는 어차피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고. 유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을 신우이 결혼 선물로 준다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계약금을 냈고 앞으로도 제가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지은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언니, 이렇게 가족끼리 인색하게 굴면 어떡해? 나도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 유진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정말로 자기 아내가 수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동생에게 그냥 줘버리자는 이 황당한 상황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자. 지금 지은이 상황이 우리보다 더 급하잖아.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현우를 향한 사랑, 신뢰, 기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커다란 유리창이 깨지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당신이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그 집은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여운처럼 공간을 떠돌았어요. 미경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은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었습니다. 현우만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진,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돈 얘기를 꺼내면 어떡해? 우리가 부부가 아니야?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쌓인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어요. 부부, 당신이 생각하는 부부는 뭐야? 당신은 백수고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당신이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난 당신을 믿었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기다렸다고.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과연 진심으로 합격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폭발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문이 막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례한 며느리,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해줬는데. 유진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딸처럼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딸이라면 아침마다 반찬 차별하고 생활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지은 씨한테 주자고 했을까요?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데.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이 우스웠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눈에 유진은 그저 돈을 벌어오는 수단일 뿐이었죠. 힘들게 공부, 정말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난 한 번도 현우가 밤새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나고 더 일찍 자더라. 고시학원비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너 지금 내가 놀았다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했는지 알아? 유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가소로웠어요. 그래, 스트레스 받았겠지. 게임하느라고. 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빼고는 늘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 미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 내가 돈 좀 번다고 이렇게 교만해졌니? 우리 현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현우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 유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들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방에 들어와 유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은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 이제 여기 못 살겠어. 그럼 부부가 아니면 되겠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유진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깨달은 듯 했어요. 이혼? 너 미쳤어? 지금 우리 집이랑 돈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유진은 짐을 꾸리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이랑 돈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야. 당신 가족 모두가 그래. 유진이 문을 박차고 나가자 집안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오열하며 현우의 팔을 붙잡았고 지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유진을 욕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한 유진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선명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안개 속을 헤매다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현우의 부재중 전화가 25통, 문자가 32통.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유진의 상황을 들은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진아, 너 진짜 힘들었겠다. 내일 당장 만나자. 내가 아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민지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윤태경 변호사는 유진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파트는 전적으로 유진 씨 소유입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유진 씨가 전액 부담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간 경제적 기여에 대해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윤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명백해요. 아무도 유진 씨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직장으로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우는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좀 얘기하자. 이러지 말고.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변호사?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그럼 재산 분할 각오해. 내가 너 때문에 공부 못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거야.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유진은 창피함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법정에서 보자. 현우는 더 말을 하려다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동료 지원이 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누구였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요. 그날 밤 유진의 핸드폰으로 미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할 줄 몰랐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번 돈이라고. 우리 현우가 있었기에 내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집에서 자취하면 얼마나 돈을 아꼈는데. 그 돈, 그 집 다 우리 거야. 유진은 그 메시지를 윤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윤 변호사는 이런 증거가 더 많으면 좋겠다며 웃었습니다. 다음 주 법원의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우 측은 유진이 번 돈으로 살림을 했으니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유진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유진은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침묵으로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 억울하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울 때였어요. 첫 번째 재판일, 법원 복도에서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 가득한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오늘은 첫 재판이니 주로 양측 입장 확인하는 자리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현우와 그의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현우의 부모님과 지은, 그리고 낯선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변호사인 듯 했어요. 유진과 눈이 마주친 현우가 입술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재판장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주장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결혼 이후 고시 준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피고인 유진 씨는 의뢰인의 지원 덕분에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얻은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계약한 아파트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유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억지 주장에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주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는 피고인이 전액 자신의 급여로 마련한 것입니다. 통장 내역과 급여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둘째, 원고는 결혼 후 석 달 만에 퇴사하여 지난 3년간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가계 생활비와 원고의 학원비까지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원고 측은 원고가 가사노동을 통해 피고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현우 측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원고가 집안일을 어떻게 도왔는지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윤 변호사가 웃음을 참으며 서류 한 장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 증거를 봐주십시오. 피고인과 원고는 원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일은 주로 원고의 어머니가 담당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했음을 증명하는 문자와 동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와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첫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윤 변호사가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판사님의 표정으로 봐서는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미경 씨가 유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널 딸처럼 대해줬는데. 유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경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딸을 이용해서 돈 벌어오는 기계로 만들진 않죠. 이제 법원에서 만나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님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 씨, 이혼 중이라면서? 괜찮아? 힘든 시간이겠지만 회사에선 내 편이야. 필요하면 휴가도 쓰고. 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괜찮아요.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강력했어요. 유진의 급여 명세서, 현우의 학원비 영수증, 생활비 이체 내역, 심지어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유진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일,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본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승인합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피고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부부였잖아. 당연히 공동재산이잖아.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진정하십시오.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결혼 기간 대부분 무소득 상태였으며 피고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부담했음이 명백합니다. 현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은은 유진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유진 씨.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시댁살이도 그 사람도.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건가? 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악몽처럼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윤 변호사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두 유진 씨 덕분이에요. 증거를 잘 모아두셨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 길 유진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민지와 함께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소송 기간 내내 묵었던 호텔에서 나와 임시로 월세방을 구했어요. 아파트는 아직 건설 중이라 입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지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유진아, 내 새 출발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친구야. 유진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쓸쓸함도 느껴졌어요. 결혼 생활의 실패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을 되찾았다는 해방감도 컸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까? 그것도 3년이나. 민지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거야. 넌 그 용기를 가졌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집에서는 돈 버는 기계 취급받고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그런데도 계속 참았어.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하지만 모두가 너처럼 용기를 내지는 못해.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유진아. 다음 날 유진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분 좋은 에너지가 온몸을 감쌌어요. 회사에 도착한 유진은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물론이지. 너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야. 근데 갑자기 왜?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유진은 드디어 자신의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맨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혼자 마련한 공간, 온전히 자신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드디어 내 집이다. 유진은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금빛 물결을 만들었어요. 입주 첫날, 유진은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지와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 새 집을 축하해 주었어요. 유진아, 정말 멋진 집이다. 너 혼자 이 모든 걸 이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민지의 말에 유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유진의 제안한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팀장으로 발탁되었어요. 업무의 폭이 넓어지고 책임은 커졌지만 유진은 그 모든 도전을 즐겼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주말이면 유진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프랑스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사 모으고 혼자 여행을 다니는 계획도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이야. 유진은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긴 하루를 마치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조차도 과거의 억압된 삶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 유진을 불렀어요. 유진 씨?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선배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졸업 후 해외에서 일하다 최근에 귀국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호는 유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은 그 시간이 꿈만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였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준호와의 만남 이후 유진은 점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갔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유진은 퇴근길에 우연히 현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치고 초라해 보였어요. 유진을 발견한 현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잘 지내? 유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현우 씨는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저 그래. 고 씨는 결국 포기했어.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지내요. 유진은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현우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의 삶은 앞으로만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저 별들처럼 유진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야.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결혼 생활도 남들의 인정도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유진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질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 것이라고. 유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 걸음이었죠.